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이 무엇이고 원인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변비, 복통, 설사,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지혈증, 또 만성질환, 고혈압, 위암, 각종 암도 좋고요. 역류성 식도염 등 내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성별, 나이, 그리고 증상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좀 진정세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자들 내원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새는 이제 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접종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은 가까운 병원에서 다 맞을 수 있는가 보죠? 저는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만 맞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접종률을 올리려고 하니까 일반 개인 의원에서도 신청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네네. 네, 그렇군요. 오늘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좀 언급이 돼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이란 거는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WHO에서는 1994년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발암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서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박터균, 헬리코박터균인 것 같은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어떤 균인가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 나선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 몸의 이제 장기 중에서 위에 서식하고요.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세균입니다. 1983년에 호주의 베리 마셜이라는 박사랑 로빈 워렌이라는 박사가 처음으로 이 균을 발견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위는 위액에 포함된 염산으로 인해서 위의 내부가 강산성이기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 나선균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 강산으로 이루어진 위에도 세균이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살 수 있는 이유가 위 나선균은 요소 분해 효소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효소로 위 점액에서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이때 생긴 암모니아가 위산을 중화하면서 위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정착해서 사는 세균이다. 아이고, 이 사진 그림이 있어서 봤는데 무슨 고구마처럼 생긴데 밑에 이렇게 줄기가 달린 것 같은 이게 위 나선균 모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생기는 이제 나선 모양의 세균이라고 하셨는데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에 이제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의 증상은 이제 균주의 다양성과 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좀 나타납니다.
균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 지속되고 네. 일부의 경우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증은 가벼운 소화불량에서부터 급성 위염이나 만성 위축성 위염, 좀 심하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위에 생기는 림프종이나 위암 등 다양한 소화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감염이 되더라도? 네. 네네. 그러니까 가벼운 소화불량에서부터 위염이라든가 만성 위축성 위염, 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러니까 또 위암의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이제 위에서 서식하다 보니까 위장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헬리코박터균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또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시거나 또 치료 방법이라든가 원인, 궁금증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 밖에도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뭐 복통, 또 설사,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또 뭐 역류성 식도염도 좋고요. 각종 암의 증상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나요? 어머니가 60세이신데 고지혈증이시라고요. 날씬하고 야채도 많이 드시는데 왜 고지혈증일까요? 이것도 좀 유전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고요? 네. 고지혈증은 근데 유전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는 않는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기타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 좀 더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고지혈증 발생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채식도 많이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고지혈증이 좀 높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 고지혈증에서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이제 세포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몸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이 몸에서 생성되게 되는데 특히 또 간에서 생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활 관리를 잘 하고 이제 그 채식 위주로 하는데도 높은 분들은 간에서 필요 이상의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생성돼서 고지혈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섭생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고지혈증, 식생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평소에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거나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게 되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운동을 좀 많이 안 한다거나 그럼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지혈증 하면은 체중이 좀 나가시고 비만인 경우에 있는 것으로 또 고혈압이 있어도 이런 또 고지혈증이 있을 수도 있나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좀 더 발생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이 고지혈증은 체력이 이제 좀 마른 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른 분인데 채식도 하고 뭐 운동, 생활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약만 드시면 바로 치료는 가능합니까? 고지혈증은? 요즘은 이제 약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면 고지혈증이 이제 치료가 됩니다. 고지혈증은 약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약을 좀 드시면 좋겠고요. 또 유전일 수 있는지 엄마가 고지혈증이니까 좀 유전이라고는 하지는 않고 이제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유전병은 이제 뭐 유전자의 어떤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높은 발병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이나 또 이 밖에 내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나이와 성별 그리고 증상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의 유병률은 어떻습니까? 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에서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국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함으로써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에 16세 이상 성인의 유병률이 한 66.9% 정도 됐다가 2005년도에선 조금 감소해서 59.6%, 최근 연구인 2011년에서는 54.4%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성인의 반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어른들한테서 발병이 됩니까? 아니면 뭐 아이들도 발병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걸로 돼 있고 네. 주로는 아동기에 주로 가족 내에서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 경로는 이제 구강대 구강 감염, 항문 구강 감염, 위 구강 감염 경로가 있으며 미리 씹은 음식을 소아에게 먹이는 동안 감염이 일어나거나 대변으로 배출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물 또는 음식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의 위에 감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한 그릇에 놓고 함께 먹음으로써 전염되기도 하고요.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거나 있거나 혹은 내시경 등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강대 구강 감염이 대부분 가족 내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이제 수직 전염 방식으로 대부분 2세에서 6세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배우자나 자녀의 감염률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상담 전화 먼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3년 전에 그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종양 3개, 종양이 아니라 그 뭐야, 용종. 용종을 3개를 띄었어요. 네네. 그런데 용종이 났던 자리에 네. 또 용종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종을 제거했던 자리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용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제 다른 위치, 장의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했던 자리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용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내시경 한 지가 3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또 한번 해봐야 될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대장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4년에서 5년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머님처럼 이제 용종이 발견된 경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3년 되셨다 그러면 이제 네. 올해나 내년 중에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일 때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네네네. 입에서 꼭꼭꼭꼭 이제 네네네. 사이에게 네. 먹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네.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 균이 존재했던 여부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이 감염 경로를 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때문에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이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아직도 뭐 찌개 하나 놓고 가족들끼리 네네. 같이 이제 수저 들락날락거리면서 네네.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그것도 아, 이제 별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앞서서 이제 그 구강에서 구강으로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헬리코박터균 같은 것들이 이제 뭐 키스나 뽀뽀를 통해서도 그럼 전염이 될 수 네,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균은 대부분 아동기에 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감염 경로는 가족 내 감염,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감염이 주된 경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밀접할수록 감염이 잘 일어난다는 사실과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구강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키스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렇지만 단 한 번의 키스만으로 감염될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어떻게 좀 진단이 됩니까? 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혈청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튜브를 통해서 숨을 내쉬게 해서 네. 공기를 모아 검사하는 요소 호기 검사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도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네네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로 이 발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확인이 많이 되나요? 뭐 건강 검진 통해서도. 예, 건강 검진 그냥 건강 검진을 할 때 네. 저희들이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특정 병변부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그때 같이 확인을 하기도 하고 사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헬리코박터균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 말씀을 주시면 네. 내시경을 할 때 이제 조직 검사 등을 이제 추가로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상담 전화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70대 남자인데요. 네. 이제 2년 됐는데 이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입에 약물을 물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그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네네. 바로 앞에 지금 받고 있는 분이 그 헬리코박터균 보균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야 이걸 나는 곧 저 사람만 나오면 바로 내 차례인데 이거 뭐 입에 문약만 없으면 뭐 그만 안 받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뭐 괜찮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들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그 앞에 환자 검진 받는 분이 앞에 검진 받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나갈 때 헬리코박터균이 안에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사람 나오면 있어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무슨 이해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네. 말씀은 그 앞에 사전에 내시경 받았던 분이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예, 그 검사를 이제 받아도 되는지 이제 조금 궁금하신 거죠? 걱정이 예, 되시나요? 네. 바로 이제 내 차례가 되니까. 아버님 요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새는 이제 그 세척이라든가 이제 네. 헬리코박터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런 위내에 있는 세균들 혹시나 이제 그런 거를
세척을 잘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이 하기 때문에 바로 하셔도 괜찮고요. 내시경 장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다른 이제 세척된 깨끗한 장비로 하니까 아버님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그 저기 배가 살살 치고 밤낮으로 아파가지고 저기 그 병원에 갔더니만 장폐사증이나 이래가지고 네. 5일간 입원을 해 뭐 주사 맞고 뭐 치료를 받아도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좀 약하게 계속 배는 살살 밤낮으로 아픈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수술 받은 적이 없으신 거라고요. 예, 일단은 그 보통 장폐쇄증은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입원 치료를 많이 하고 치료를 하고 이제 경과 중에 이제 조금 며칠이라든가 1, 2주 더 네. 증상이 지속이 됐을 수 있어요. 그 배 아프신 거가. 근데 이제 아, 근데 이제 입원 전보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러면 다시 다니셨던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입원할 때는 뭐 못 베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예. 지켜보셨다가 예. 그래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거나 심해지면 네. 한번 진료를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그 고지혈증 관련해서 문자 주셨는데 지금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신데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게 걱정이 된다고요. 간에 안 좋은 건 아닌지 계속 먹어도 되는지. 네. 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년 그 이전만 하더라도 고지혈증은 이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이렇게 처음부터 권고드리진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 이제 동맥경화,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건가 이 고지혈증이 심해져서 생기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일단 고지혈증으로 진단돼서 약물 치료하신 분들은 가급적 그냥 혈압약처럼 오래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가끔 처음에 먹을 때는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드시게 되면 그런 간 수치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매우 또 안전한 약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수치가 떨어지면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드시라고 아, 말씀드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높아지면 네. 동맥경화도도 계속 지속이 되니까 아, 왜냐하면 다시 약을 중단하면 특정 시점에 다시 고지혈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드시면 가급적 꾸준히 지속해서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내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또 네. 궁금하네요. 그 헬리코박터 감염증 환자가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우리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치료 지침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치료 지침이 있는데 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모든 위궤양 환자나 십이지장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
조기 위암 환자, 그다음에 위에 생기는 림프종 환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암 환자의 직계 가족이나 설명되지 않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도 헬리코박터 박멸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내시경 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축성 위염만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박멸 치료를 권장하지는 않는데 환자가 꼭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을 계속 감염된 상태에 살아도 별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 위암 인자, 발병 위험 인자 중에 하나라서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네. 100명 중에 1명에서 한 2명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모두가 위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1에서 2%만 되니까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꼭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생각을 했다가 이제 꼭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혹시 헬리코박터균 감염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증상만으로는 사실 알기는 좀 어렵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또 무증상인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이제 위에 병변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 좀 네. 이제 우연히 또 발견된 경우가 많고 요즘은 아까 그 피 검사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진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하다가 본인이 헬리코박터균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 아파서 내시경을 했는데 특정 뭐 위궤양 병변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 헬리코박터 이제 동반 유무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는 어떻게 약물 치료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 치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이제 균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이를 제균 치료라고 합니다. 제균 치료는 이제 궤양을 치료하는 약제 하나와 항생제를 섞어서 사용하며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복합 사용해서 1에서 2주 정도 약을 복용하고요. 복용 후에는 70% 정도에서 균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되면 치료 4주 후에는 세균이 모두 박멸되었는지에 대한 재검사를 꼭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제균 치료 후에는 주로 확인하는 검사로 요소 호기 검사라는 검사를 이용합니다. 이건 어떤 검사죠? 예, 요거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위내에서 완전히 사멸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나요? 내시경 검사는 아니고 호흡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호흡으로. 조금 더 이제 간편한 검사고 환자분들이 덜 불편한 검사입니다. 네. 네. 그럼 치료할 때 약은 한 어느 정도 먹어야 가능할까요? 약은 보통 1주, 조금 이제 길면 2주 정도를 한번 2주 드시게 정도? 됩니다. 네네. 네. 그럼 대부분 완치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거의 100%까지 완치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항생제 내성도 있고 그래서 그게 70% 정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병 정도는 약을 잘 드셔도 헬리코박터균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균이 있어서 위암만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발병되지 않는다면 뭐 있어도 크게 염려는 안 해도. 예. 근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제 한번 전문의랑 다시 상담을 해서 본인이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하는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럼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 헬리코박터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균성 질환 예방법과 비슷합니다. 좀 다른 거는 이제 평소에 개인 수저를 좀 사용하고 국이나 찌개 반찬은 개인 그릇을 사용하여 음식을 덜어 먹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손을 꼭 씻도록 하시고요.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나 물을 피하고 완전하게 요리하신 음식도 가급적 피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제공하는 음식 같은 거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증을 이제 악화시키는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좀 너무 자극적인 음식, 술 그리고 흡연은 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매운 음식도 영향이 있습니까?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그 증상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손을 좀 깨끗하게 씻고 요리를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손으로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말씀 듣고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증 치료 후 재발 빈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꾸 미식거리고 뭐가 자꾸 올라오려래 그러는데 위 내시경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위 내시경 뭐 고무 같은 거 막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못 하겠는데 옛날에도 한번 하려다가 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지금 어머님이 그 증상이 있으시면 사실 네.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냥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요즘은 이제 수면 내시경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 병원에서 성재님하고 상의하셔서 수면 내시경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면 내시경을 하면 네. 그게 잘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냥 하시는 네. 것보다는 이제 주무시면서 하는 거니까 확실히 불편감이 덜합니다.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막 뭐 집어넣으면 고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힘드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 네. 좀 알겠습니다. 생으로 하게 되면 좀 힘들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도 그 헬리코박터균 있는 사람이 위내시경 하고 나서 다음 이제 검사를 할 때 되게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평상시에 그 위내시경 할 때 고무 호수 그거 세척을 정말 깨끗이 할까? 예, 아주 깨끗이 합니다. 예, 이게 그 정부에서도 지침을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세척을 안 해서 혹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상당한 큰 벌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벌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세척기 네. 아예 이제 전문 세척기 자체를 또 들여놔서 세척을 해야지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럼 그 됐습니다. 호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몇 이제 개가 병원별로 있는 겁니까? 이제 그 환자 규모별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네. 이제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한 뭐 7, 8개 이상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세척하고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은요. 예, 헬리코박터균 이 재발 빈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재발 빈도는 이제 서구에서는 헬리코박터 재감염률이 소아나 어른에서 모두 한 1년당 한 0.5에서 2.5%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의 재감염률은 연 4.3에서 20%까지 높은 편입니다. 국내에서 재감염률은 연 2에서 4%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성인은 이제 균을 없애고 나면 재발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 먹으면 대부분 치료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군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상원 내과과장 모시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